조금 전 뉴스픽에서 부분적으로 다뤄봤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늘 첫날 행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정식 당선 인사를 하는 등 바쁜 하루를 보냈는데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또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지목했는데 윤 당선인의 주변 인물들까지 상황실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의 이익과 오로지 국익만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보수와 진보의 대한민국도 영원함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저 윤석열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별의 순간을 잡았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여의도 영선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1년 만에 또 정치에 입문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첫 일정은 국립현충원 참배였는데요. 그 전에 두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는 당선이 확정된 지 5시간여 만에 이루어졌는데요. 오전 10시 10분부터 10분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요. 통화가 좀 빨리 이루어진 편이죠.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등 이 복잡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윤 당선인은 당선 축하 인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하여튼 취임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한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논의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통화를 마친 후에는 집 앞에 모인 지지자들의 이런 환호를 받으면서 국립현충원으로 향했는데요. 현충원을 참배한 후에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썼습니다. 이후에 이제 공식 당선 인사를 했는데요. 핵심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헌법 정신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 이념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하여 국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오전에 이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서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을 접견했는데요. 당시 장면은 직접 보시죠. 이제 1년 한 반 되셨나요? 이름은 그대로 노예 수위로 바뀌었어요. 아니 아까 우리 저 직원이 노영민 실장님이 오셨다고. 정부 이양기에 국정 공백 없이 네.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협력을 잘 해드리라는 당부를 하셨고 빠른 시일 내에 좀 뵙는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보다도 당선인께서 더 바쁘시니까 날짜를 편한 날을 정해주시면 그게 맞추시겠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대통령 뵙고 또 뵙고 나서 일하다가 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연락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 당선인은 청와대와의 소통 창구로요.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은 장제원 의원과 이철희 수석을 지목했습니다. 일명 윤핵관 장 의원이 전면에 선 건데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선대본부 해단식은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이 꿈만 같다, 많이 배웠다라면서 당을 향해서 많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드리고 벌써 이 어깨가 이 무거운 이 하중으로 진 물리는 것 같은데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늘 여러분과 상의하고 또 국민께 묻고 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난관이 계속되더라도 저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은 누구인가 이미 알고 있지만요. 빠르게 훑고 가겠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연구해온 원로 연세대 윤기중 명예교수의 일남 일녀 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친구들은 어린 시절부터 의리가 남달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선생님 이제 뭐 안 적어내는 놈은 기업 준다. 애들 좀 공부 분위기 잡는다고 그 수업 그 면학 분위기 방해하는 애들 적어내라. 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그때는 윤석열 이 친구는 그때 이제 학교 제1기장을 보니까 걔는 백지를 적어냈던 것 같아요. 네, 구수만의 사실을 합격했다는 건 안 비밀이죠. 정치 입문 직전까지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특수부 검사로서 굵직한 사건 수사를 도맡았던 강골 검사로 통했죠. 박근혜 정부 국정원 댓글 수사 당시에 이 외압을 폭로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일반 국민들에겐 많이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것도 이 살아있는 권력과 각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렇게 강한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윤 후보의 별명 엉덩이 탐정, 성렬이 형, 그리고 토리 아빠죠. 이 유기견이었던 토리를 포함해서 강아지 4마리,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 이제 곧 청와대로 들어갈 퍼스트 패치가 될 텐데요. 자녀가 없는 대신 친자식처럼 보살폈다고 하죠. 우리 강아지들 아니었으면은 지난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내가 얘들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 버텨왔겠나 싶을 정도로 내 휴대폰 사진첩에는 우리 집 강아지 사진밖에 없어요. 저랑 똑같네요. 네, 취미는 요리, 또 반려견과 산책, 미술관 관람이고요. 이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형인 ENFJ라고 합니다. 외향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성적인 동시에 계획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윤 후보의 주변에는 이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보는 정치의 신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리더십으로서의 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직의 수장을 거쳐오면서 특유의 강직함이나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을 갖고 접근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후보의 모습을 봤거든요. 네,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죠. 선거운동 기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여사, 당선이 확실해진 순간에도 역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부인 신분이 되면 공식적인 자리에는 동석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선이 되면 이 영부인이란 호칭도 그리고 청와대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고 했었죠. 김 여사도 이 앞선 사과 기자회견에서는 조용한 행보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원래 직업을 유지할지부터 또 청와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까지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네, 윤석열 정부를 구성할 사람들도 궁금합니다. 한때 당내 갈등의 핵이었던 이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이 주요한 역할을 맡을 건 확실해 보입니다. 당시에는 윤핵관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했던 이 3인방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의원입니다. 선대위 총괄 상황실장을 내려놨던 장 의원은 윤 당선인이 오늘 바로 당선인 비서실장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예견됐던 일이죠. 이 단일화 과정에서는 이 사상의 아들 장제원 의원이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정치에 처음 발을 디뎌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저를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서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시고 사상의 머슴
사상의 일꾼 장제원 의원께 네, 장 의원 역시 윤 당선인의 인간적인 면모에 반했다면서 과거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총괄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다음 날의 어떤 스케줄에 대한 얘기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댁에 가는데 네. 라면도 끓여주시고요. 아 직접요? 예, 라면 끓이면서 계란 2개?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네. 이게 굉장히 투박하고 직설적이고 네, 윤 당선인이 정치 선언을 한 날 좌진석, 우성동 중에서 우성동을 담당했던 권성동 의원도요. 이미 사실은 윤핵관이 맞다 이렇게 인정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윤 핵관의 역할이 커질 경우에요. 역시 당 대표로서 선거 승리에 기여해왔던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도 관심입니다. 이 대표 여러 차례 이 윤 핵관과 정면으로 부딪혔었죠. 이 대표의 경우에는 이 선거 후 과제인 국민의 당과의 합당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이 됩니다. 당 내에서는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나름대로 이준석 대표가 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과연 이준석 대표가 이 집권당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다시 윤석열의 사람들로 돌아가서요.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권영세 의원, 또 정책본부장 역할을 톡톡히 해낸 원희룡 전 지사도 핵심 측근으로 부상했습니다. 김한길 전 새시대 준비위원장은요. 조직 개편으로 이 선대본부의 역할은 내려놨지만요. 윤 당선인의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다른 한 축은 이 검찰 출신 서초동 그룹인데요. 검사 시절 후배로 선거 당시 네거티브 대응을 이끌었던 주진우 변호사, 또 서울대법대 7학번 동기인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이 대표적입니다. 검찰 내에는 여권에 함께 각을 세워왔던 한동훈 검사장, 대표적인 측근이죠. 후보 시절에 한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기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해서 여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독립운동가라면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일본 제국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 제국주의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5년 만에 정권 교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점이 바뀔지 궁금해지는데요. 청와대 축소, 또 강화문 대통령 시대부터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정부 조직 개편까지 후보 시절부터 이미 큰 그림을 일부 제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치 입문 8개월, 영선의 윤석열 당선인의 첫날은 돌아온 윤핵관.